네, 수원시 기후변화 체험교육관 최성경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제가 근무하고 있는 수원시 기후변화 체험교육관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에서 오전에도 그렇고 좀 전에 이재용 교수님까지 세 분의 교수님들이 너무나 좋은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이 순서가 정말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발표드릴 그 내용은 좀 앞에 교수님들이 하신 거에 비해서 좀 현장의 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부담감을 내려놓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수원시 기후변화 체험교육관은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우선 소개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운영과 교육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기후변화 체험교육관이라는 기관명이 이제 시민들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고 친근성이 좀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시민공모를 통해서 애칭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애칭이 두드림이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교육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라는 우리나라 말뜻도 있고 또 영어로는 두드림 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행동을 이루다, 꿈을 이루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14년에 개관을 해서 지금 거의 10년이 좀 넘어가는 그런 운영 기간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기관에서는 1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교육부와 경영지원부로 나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4년부터 2022년까지는 지속가능한 지역 공동체를 가꾸는 기후변화 교육의 허브가 되겠다라는 그런 비전으로 거의 10년, 9년 정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작년부터는 수원도 역시 탄소 중립 이 부각이 되면서 저희도 2030년까지 40%를 탄소 배출을 감축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한 비전을 좀 바꾸고 그래서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모든 세대와 공간을 아우르는 탄소 중립 교육을 실천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시설은 보시는 것처럼 커 보일 수도 있지만 좀 겉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크지 않은 건물입니다. 대지가 한 1000평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 지하로 모두 다 전시관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600평에서 700평 정도가 모두 지하 전시관이고 1층과 2층은 교육실과 유아실 그리고 카페 공간 이런 시설들로 사무실로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지하로 모두 넣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10년 전에 수원에 처음으로 생기는 환경교육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생기는 환경교육 시설이니만큼 좀 환경교육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건물로 지어보자 해서 단열을 극화시키기 위해서 지하로 전시관을 넣어봤고요. 사실 그래서 이 건물을 지을 때 설계 방향은 이렇습니다. 지자체에서 저희 같은 기관을 그렇게 운영하기에는 사실 예산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그런 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운영할 때 최대한 운영비를 낮출 수 있고 그리고 또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교육적으로도 좀 교과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설계와 그리고 친환경성 두 번째로는 친환경성입니다. 그래서 이 친환경성은 건축 재료나 방법에서도 친화적으로 이제 건축을 하고 그리고 또 친환경성 중에 하나는 저희 기관이 있는 그 주변이 예전에는 다 논이었어요. 그래서 그 논과 좀 잘 어우러지고 그리고 사람에게나 아니면 자연에게도 유해하지 않는 그런 건물. 그래서 자연과
좀 조화로울 수 있는 그런 건물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14년도 당시에 넣을 수 있는 모든 친환경 건축 요소는 들어가 있는 건물입니다. 물론 지금과는 기술로 차이가 많이 나겠죠. 10년 전에는 효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거고 지금 신기술이 계속 나오고 있고 신자재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모든 요소를 다 넣어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부지가 크지가 않아서 에너지 직접 생산해서 쓰는 비율은 한 30%가 좀 넘고요. 그리고 저희와 같은 평수의 다른 건물을 비교해 봤을 때 저희 에너지 저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는 한 80%가 넘게 저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전시실을 소개해드리면 저희 전시실은 관람과 체험 활동을 통해서 행동 양식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설과 전시관 자체가 기후 변화 및 탄소 중립 교육의 교과서 역할을 하고 그리고 전 세대가 함께 보고 만지고 느끼고 그리고 또 현황과 과제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려고 상설 전시관과 기획 전시실 그리고 건축물 전체를 친환경 건축 요소 자체를 하나의 전시물로 요소 하나하나를 다 꾸몄습니다. 그리고 외부 시설에서도 또 재생에너지 체험을 하면서 환경교육적 요소를 놀이로서 이렇게 소화시키기 위해서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상설전 시간은 도입 부분에서 이제 저희 캐릭터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의 원인과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기후 변화로 인해서 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활 공간인 학교, 가정, 마켓, 직장 이런 곳에서 어떻게 에너지를 저감하고 친환경 생활 실천을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제시하고 마지막에 행동에 참여를 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많은 계획 속에 그리고 여러 차례 전문가들이 모여서 기획을 하고 디자인을 해서 시설이 건축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4년에 개관을 하고 바로 16년 초에 다시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막상 1년 이상 운영을 해보니까 주요 관람 대상자가 유아와 초, 중, 고 단체 평일에는 그리고 주말에는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 위주의 가족 중심의 관람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조사를 해보니까 외국인들은 거의 방문하지 않는 그런 공간이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시설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거나 마무리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 배려가 없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2년도 안 될 당시에 리모델링을 해서 이런 부분을 좀 변화를 시켰습니다. 위에가 이제 처음에 개관했을 때 당시 모습입니다. 아래는 바로 비교가 되시죠. 기후변화 체험교육관에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약간 엄숙한 분위기 그리고 약간 기후변화로 좀 메마른 듯한 분위기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유아들이 입구에서 입장하면서부터 울거나 들어가지 않으려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유아들이 일단 들어와야 체험을 하고 관람을 하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시급하다. 빨리 리모델링을 해서 그래도 유아들이 오고 또 오고 싶은 공간으로 다시 가꾸자라는 목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좀 밝고 따뜻한 느낌 그리고 유아들에게 친근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새로 하고 그리고 또 이 부분은 빗물 저장조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환경 건축 요소를 모두 전시물의 하나로 넣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빗물 저장조가 지하에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공간을 다 무서워서 들어가지를 않더라고요. 아무리 열어놓고 안내를 해줘도 막상 아이들도 부모들도
굳이 들어가지 않는 공간이어서 지역에 있는 시민들과 함께 시민들이 이제 재능 기부를 세 분이 지원을 해주셔서 이렇게 전시관 이 공간을 좀 친근하게 꾸미고 지금은 포토존을 만들어 놓아서 아이들이 같이 와서 빗물 저장소가 뭐인지도 보고 또 빗물 벽이랑 같이 사진도 찍는 공간으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또 주 관람객이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이어서 체험형으로 전시물을 좀 만들고 그리고 전시 문구가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좀 글도 많고 그리고 영문이 그만큼 있다 보니까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이 아무도 보지 않고 그냥 뛰어서 패스해서 나가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아래처럼 글자 수를 최대한 3줄을 넘지 않고 또 친근한 어투로 이렇게 모두 다 문구를 바꾸고 그리고 전시 패널도 좀 더 밝고 친근해 보이도록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시청각 그런 패널이던 것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체험형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그런 관람 및 여유로운 휴식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대리석 벽면에 천정에 바닥도 대리석 느낌이 있던 곳을 이렇게 계단형으로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단체로 왔을 때 단체 사진도 찍고 그리고 모든 자유관람객들이 오면 일단 여기에 모여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립니다.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요즘에는 탄소 중립에 대한 교육을 간단히 모든 관람객들한테 5분에서 10분 정도 교육을 하고 상설 전시관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좀 바꾸었습니다. 상설 전시실은 전시물이 고장나지 않으면 절대 바꿀 수 없는 그런 수원시의 여건은 그렇습니다. 지금 어린이 박물관을 제가 잠깐 보니까 그래도 몇 년에 한 번씩 리모델링을 하고 새로운 주제로 되게 전시물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년째 그 16년 이후로 거의 모든 전시물들을 고장나서 업체가 없어지지 않으면 계속 고쳐 쓰던가 아니면 바꿀 수가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몇 년 안에는 리모델링을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 이제 상설 전시관이 전혀 바꿀 수 없는 공간이라면 그러면 기획전시실만큼은 좀 변화되는 공간으로 이렇게 마련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관람객 이용 분석을 해봤더니 저희가 17년에 주말 관람객을 대상으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아니면 여기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재방문을 해주고 있는지를 설문조사를 했더니 57%였습니다. 거의 60%가 처음 오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찾아오는 그런 이용 형태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방문하는 1년에 재방문하는 횟수도 좀 조사를 해서 그거에 맞춰서 기획전시를 좀 변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었고 뭐 사진전이나 이런 것들은 뭐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에서 길게는 2달 정도 운영을 하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3개월마다 기획전시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전시는 아니면 저희가 좀 길게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전시의 경우는 5개월, 뭐 최대 5개월까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획전시의 주제는 저희가 기후변화를 주제로 운영을 하고는 있지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모든 주제들이 사실 기후변화, 탄소 중립과 연결고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들을 모두 다 좀 뭐 특정 주제와 상관없이 다른 주제들과 다 연결지어서 기후변화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님들과 함께 뭐 작품 전시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아래는 사진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국민대 커스트라는 태양광 자동차 세계 경주 대회를 매년 나가고 있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매년 태양광 자동차를 만들어서 호주에 가서
직접 운행을 하는 경주대회를 하고 있는데 몇 년 동안 이제 저희 매번 경기에 나갔던 태양광 자동차를 여기에 설치하고 전시하고 아이들에게 이 자동차를 만드는 과정, 그리고 그 자동차가 직접 호주에 나가서 대회를 했던 장면, 그리고 그 참가했던 그 동아리 친구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무엇을 고민하는지 이런 것들을 전시하기도 했는데요. 어린이부터 어른 성인까지 모두 다 관심 있어 하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뭐 저희가 예산에 따라서는 간혹 직원들이 직접 뭐 물건을 사기도 하고 만들기도 해서 이렇게 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획 전시를 이제 몇 개월에 한 번씩 교체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또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3개월마다 교체를 하면서 물론 뭐 사진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공간에 다시 게시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또 다시 또 순회를 시킬 수도 있는데 그 외의 전시들은 전시 폐기물이 상당량이 나오고 좀 아까운 것들은 저희도 다른 빈 공간에 넣다 보니까 나중에는 창고가 포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우리가 환경 교육을 위해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 전시 폐기물을 이렇게 1년에 다량 배출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주로 근무하시는 곳에서는 예산이 저희보다는 정말 비교가 안 될 만큼 풍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1년에 1,000만 원 정도의 전시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입이 몇 분 벌어지시는데요. 네, 그렇게 열악하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예산 부족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은 담당자로서는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학예사님들과 같은 그런 전시 전문 인력이 사실 저희 기관 안에는 없습니다. 네, 대부분의 직원들이 뭐 시설 회계 담당 빼고는 환경 교육 관련 분야를 전공한 직원들이고 교육에 조금 더 특화가 되어 있고 이 전시 분야는 교육의 하나의 도구, 교구로서 사용하는 느낌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기획 전시를 매번 3개월에 한 번씩 기획하고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이 담당자에겐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국환경교육 전시관 네트워크라고 전국에 한 20개 정도의 전시관을 가진 환경교육 시설이 함께 네트워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도권에 있는 그래도 이제 순회 전시를 하거나 공동으로 기획해서 전시를 하려면 거리가 너무 멀면 이제 서로 모이거나 소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가까이에 있는 그런 기관들로 해서 5개 기관이 2018년도에 같이 한번 공동기획 전시를 기획해보자라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5개 기관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원주를 시작으로 해서 저희 수원시 기후변화 체험교육관, 그리고 시흥 에코센터, 판교 환경생태학습원, 그리고 원주 기후변화 홍보관 이렇게 돌아가면서 1년에 한 번씩 한 기관이 주체가 되고 모여서 어떤 전시를 할지 같이 기획을 하고 아이디어도 같이 짜고 그렇게 하고 한 곳에서 주체 기관이 먼저 전시를 시작을 하면 이제 그게 끝나면 1년 동안 다른 기관에게 이렇게 순회 전시를 하고 최소 1년 이상의 전시를 모두 한 다음에 그 쓰임새를 다 한 다음에 폐기해보자라고 해서 진행을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어린이 박물관도 이제 여러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대해서 함께 기획하면 좋겠다 싶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사실 예산적으로 아주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뭐 아무리 공동기획을 하더라도 일부 예산을 같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일단 이 전시를 담당하는 담당자들에게는 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소통할 수 있는 통로, 그리고 연대를 느낄 수 있는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큰 힘이 돼주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가 돼주고. 그래서
그리고 전시도 또 많은 아이디어가 모여서 조금 더 좋은 전시로 이렇게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기획 전시 말고도 2022년부터 경기 북부 어린이 박물관에서 전시를 마친 전시물을 저희에게 이제 순회 전시 형태로 이렇게 협력해 주셔서 2022년, 2023년 그리고 또 판교 환경생태학습원에서도 또 전시 마친 전시물을 또 저희에게 순회 전시를 통해서 지금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폐기하는 거는 거의 1년에 나오지 않을 정도로 순회 전시를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부 시설 또한 보시는 것처럼 처음부터 이렇게 모두가 다 전시물의 하나로 전시 코너로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외부의 이제 놀이터의 경우도 에너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놀이터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전시물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시와 연계할 때 저희가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에는 이 세 가지를 가장 많이 생각합니다. 친환경성이냐, 환경 교육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또 다른 환경을 저해시키는 환경에 유해한 무언가를 만들어내지는 않는가, 아니면 환경을 해치는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하고 있고, 단순 과학 수업이 아니라 정말 환경 교육적 요소가 들어 있는가, 예를 들어 뭐 실험을 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일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우수성이라는 거는 저희만의 차별화된, 그리고 다른 곳에서 흔하게 좀 평범화된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두드림에 와야 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어, 거기 그 프로그램을 한대 소리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좀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한번 구성해 보자. 그리고 또 무엇보다 환경 교육 분야이기 때문에 안전성 부분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연령별 발달기를 분석하고, 그리고 교육과정과 이렇게 연계되는 전시물을 분석을 해서 그 프로그램 운영 장소와 동선을 체크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프로그램을 좀 소개해드리면, 초등학교 3, 4학년 대상 드림이의 하루입니다. 전시관에 곳곳에 이렇게 미션지가 붙어 있습니다. 전시물 옆에 미션지가 붙어 있고, 강사님은 전시관 중간중간에 그냥 서서 아이들이 활동이 끝날 때마다 선생님한테 가서 미션 한 거를 보여드리고, 그러면 그 미션 한 거를 보고 강사님이 하얀 공을 아이들에게 넣어주기도 하고 빼기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고, 이제 아이들의 미션 수행할 때마다 10가지 미션을 수행할 때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마지막에 다 같이 모여서 그 하얀 공의 의미를 아이들이 추측해서 맞추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하얀 공이 탄소임을 아이들이 이제 대부분 맞출 수 있게끔 하고, 각 모둠별로 몇 개의 탄소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미션에 성공을 하면 강사님이 공을 뺏어가요. 그러면 아이들이 잘한 것 같은데 왜 뺏어가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가 마지막에 이게 뺏어가는 게 좋은 건가 보다. 그러면 이 공이 무슨 의미지를 맞출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고, 각 조별로 탄소공이 몇 개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학교로 돌아가서 어떤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그 오늘 했던 미션 중에서 어떤 걸 실천할지를 약속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미래 친환경 건축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환경 건축물 그 요소 하나를 직접 아이들과 투어하면서 살펴보고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강의실로 모여서 그 친환경 건축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단열임을 이야기하고, 직접 사용되고 있는 단열재를 이용해서 건축물의 단열을 해보는 그런 실험입니다. 그래서 열이 이제 처음에는 가장 단열을 잘한 팀을 뽑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경쟁 구도보다는
열 적외선 그 카메라 있잖아요. 그걸로 보면서 우리가 단열에 최선을 다했는데 어디에서 열이 새어나오고 있는지를 관찰할 수 있게 그리고 어느 재료를 썼을 때 가장 단열이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네, 기후변화 속 직업 탐구 프로그램은 중등 프로그램인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에게 더 적합한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학급이 오면 2인 1조로 하나의 전시물을 하나씩 맡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 전시물을 분석하고 하나의 큐카드를 만들어서 직접 녹음을 해보고 그거를 그 학급의 모든 녹음된 거를 모으면 하나의 오디오 가이드가 하나가 완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주말에는 평상시에는 전시 해설을 이제 주로 합니다. 아마 박물관에서도 전시 해설을 진행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시 해설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잘 들어요. 가족들이 와서.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아이들이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예, 아무리 강사님이 재밌게 하고 막 이러려고 해도 이탈을 하기 시작해서 저희가 한 가지 좀 특별하게 장치를 걸어 놓은 게 여름 방학을 이용해서 낮 2시에 정말 블랙아웃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고 가상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전시관에 불을 끄고 지금 수원 시민이 너무 많은 전기를 사용해서 블랙아웃이 됐다 하고 강사님만 프레시를 이렇게 들고 전시 해설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정말 잘 따라다니고요. 강사님이 프레시를 비치는 곳을 정말 집중을 잘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마네킹도 이렇게 세워놨어요. 무섭게 마네킹 파라나도 이렇게 놓고 해서 아이들이 무서워서 이탈하지 않도록 잘 따라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재미있는 요소도 넣어가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그널도 직접 강사님이 하나하나 전시물을 소개하기보다는 미래의 나에게 한 통의 편지가 오고 6개의 시그널이 지워집니다. 그래서 그 시그널을 직접 가족 중심으로 풀어나가서 결국 기후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 키워드를 알아내는 그런 프로그램이라서 이거는 전시관에서도 하나가 있고 그리고 기후위기 시그널 2 해서 야외 공간에서 또 프로그램이 하나가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 골든벨은 이제 전시관에 자유롭게 한 30분을 주어지고 직접 가족들이 전시관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외우고 학습하게 합니다. 스스로 탐구하고 학습하게 하고 전시관 앞에 모여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모와 아이들이 모두 참여해서 골든벨 퀴즈 대회를 합니다. 당연히 아이들은 제일 먼저 탈락을 하고 부모님들은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근데 부모들도 되게 열심히 참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탈락됐던 아이들을 패자부활전에서 어른 한 명이 아이 5을 구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러면 정말 부모님들도 열심히 응하고 나중에 본인들의 아이 또 옆에 있는 아이를 이제 패자부활 시키기 위해서 끝까지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저희가 코로나 때 개발을 한 건데 직접 저희 체험관에 올 수 없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들에게는 직접 이렇게 활동지와 교사용 해설서를 만들어서 학교에서 저희 홈페이지 안에 있는 온라인 전시관에 들어와서 곳곳을 체험하고 직접 온라인상에서 보고 활동지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보급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네, 기획전시를 구상할 때는 항상 연계 프로그램을 같이 생각합니다. 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직접 프로그램을 강사님들과 함께 운영을 하기도 하고요. 만약에 강사비나 예산이 넉넉하지 않다 하면 가족들이 셀프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장치들을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기획전시를 통해서 가족들이 같이 무언가를 얻어가고 체험하고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부 시설 연계해서도 저희도 텃밭 프로그램, 옥상을 이용해서 텃밭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고, 좀 세대가 다르긴 저는 어렸을 때 골목놀이를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오후가 되면 저희가 이 공간이 그늘이 집니다. 그래서 여기 바닥에 어릴 때 했듯이 분필로 직접 그림도 그리고 하면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에서 또 놀이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수원시 기후변화 체험교육관 운영과 교육적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처음에 제가 이제 발표 제의를 받았을 때 저희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어린이 박물관에 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달라라는 그런 의뢰를 받았습니다. 요청을. 근데 사실 어린이 박물관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제가 겉으로는 알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모르기 때문에 제가 감히 제안을 드리는 게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의 교육적 성과를 말씀드리면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좀 접목해도 좋겠다, 아니면 이것도 좋은 팁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좀 적용하시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처음에는 교육을 할 때 교육실에서 교육을 하고 전시관에서는 진짜 전시실을 둘러보고 체험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정말 어디에서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전시실의 아이들이 친근함이 그렇게 없더라고요. 오히려 무슨 활동을 했지만 생각을 하지 여기 전시관이 어떻게 생겼지, 어느 전시물이 어디에 있었지라는 기억을 잘 못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시관 곳곳을 그냥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교육실에서 교육을 하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전시관에서 시작을 하고 마무리를 하는 프로그램들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물을 직접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탐구도 할 수 있고, 또 다시 오고 싶은 전시관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공간은 이제 평소에는 여기에 관리자가 배치가 될 수가 없어서 인력이 부족해서 이러한 폐쇄돼 있는 공간들이 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지 않으면 이 공간을 어느 누구도 못 들어가 보겠죠. 막아놨으니까, 잠겨 있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한번 여기서 프로그램을 하고 가면 나중에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나 저기서 무엇을 했다, 되게 재밌었다, 뭘 배웠다, 이렇게 친구들에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간을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것도 좀 제안을 드립니다. 그냥 교육실에서 하는 교육, 뭐 전시실에서의 하는 교육 이렇게 분리되기보다는 시설 전체 곳곳을 활용하는 교육이 좀 의미 있고 좀 특별하게 느껴지게 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보통 프로그램 인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증을 받으려는 이유는 강사들과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도를 교육 참가자들에게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또 프로그램 내용적인 측면, 방법적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전성을 검증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을 내실화하고 체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인증서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유네스코 지속가능 발전 교육 인증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네스코 인증을 받기도 하고 환경부에서 진행하는 우수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지정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을 아무래도 수원 지역에 있고 수원의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다 보니까 지역사회와 되게 연대가 좀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끈끈한 편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지역에 있는 여러 단체들과 함께 공동 운영하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고유의 프로그램도 있지만 지역 단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화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만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저희 기관과 연대해서 열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
교육 참가자들의 가장 좋은 피드백은 사실 단체들이 가진 가장 좋은 프로그램을 저희와 접목했을 때 가장 좋은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누구나 기후학교입니다.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1개 단체와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프로그램이 그럼 11개가 되겠죠. 그래서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누구나 기후학교 단체화하는 프로그램은 되도록이면 다회차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환경교육은 좀 긴 호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인력 부족으로 해서 긴 호흡을 가기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단체화할 때에는 단체의 인력을 지원받는 대신 좀 길게 호흡을 가져가자라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자랑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씨앗도서관 운영입니다. 수원 씨앗도서관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 토종 씨앗을 저희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고 저희가 그 달에 대출할 수 있는 씨앗들을 시민들에게 뭐 1인 3종 정도 이렇게 대출을 해주고 도서관이기 때문에 대출을 하면 어떻게 키워서 어떻게 채종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립니다. 물론 10분이 빌려가면 반납하는 율은 1분 정도인데요. 작은 양의 씨앗을 가져가도 정말 이만큼의 씨앗을 가져옵니다. 커다란 한 봉다리를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그러면 그 씨앗을 그냥 바로 또 소분해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다시 씨앗도서관이라는 단체로 가서 그 다음에 심어보고 혹시 토종이 아니고 다른 씨앗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토종 씨앗임을 확인하고 또 다시 그걸 채종해서 대출을 해주는 형태로 품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 기후 위기로 인해서 식량난에 대한 이야기도 되게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저희 토종 씨앗을 보존하고 보급하는 차원은 또 우리의 몫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5번째로는 저희 두드림만의 새롭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저희가 예산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지만 전시 시설의 한계를 좀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저희 직원이 직접 이렇게 시즌별로 포토존을 만들어서 이제 전시 관람을 마치고 마지막 나오는 코너에 기웅의 행동 이렇게 편말을 하나씩 들고 아이들이 인증샷을 찍도록 했는데 정말 인기가 많고 아이들이 의외로 이 공간을 되게 기억에 많이 담고 갑니다. 그리고 이때 들었던 편말 기억 못할 것 같았는데 그 다음에 와서 나 이 편말 들고 찍었어. 그래서 나 뭐 실천했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생각보다 되게 세심한 부분, 어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번에 진행했던 캠페인입니다. 전시관에 이제 빈 공간에 넣어서 이 카프라 블럭으로 1.5도를 넘기지 말자라고 이제 한 명 한 명에게 서명을 받는 것보다 가족들이 다 같이 이게 1.5m를 넘기자라는 좀 이렇게 다른 의미이기는 하지만 1.5라는 거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블럭으로 1.5m 이상으로 쌓은 분들에게 이제 사진을 찍고 인증샷을 벽에 좀 게시를 해주는 그런 형태로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란판으로 프로그램을 하기도 해요. 계란판이나 카프라 블럭으로 이제 아이들이 신나게 이 재료로 가지고 놉니다. 가족 중심으로도 하고요. 그래서 신나게 가지고 놀고 이걸로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보고 이걸 어떻게 쓸 수도 있지 쓸모도 또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시간을 주고 마지막에 그 전시물 하나를 이렇게 완성을 시켜서 여기에 이 전시물의 이름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까지 적어 놓도록 하고 일주일 동안 전시를 전시관에서 합니다. 그러면 관람객들이 그걸 보겠죠.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이제 다른 참가자들이 이 전시물을 다시 해체시켜서 또 다른 전시물을 또 만들어내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점점 저희가 이제 환경교육은 긴 호흡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실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100일짜리 뭐 이렇게 몇 개월짜리 이렇게 긴 호흡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시 열지도 그리기처럼 직접 오리엔테이션과 결과 보고서를 하고 중간중간에 계속 수원시의 온도를 재면서도 그 긴 시간 동안 챌린지 하나를 계속해서 생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마지막 부분은 네, 환경 교육은 일회성으로 그 효과를 내기는 정말 어려운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회차 프로그램을 제가 하고 있는 고민도 다회차 프로그램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 호흡으로 가고 그 긴 호흡을 통해서 일상의 변화를 일으키는 교육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린이들은 사실 가장 좋은 강사가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늘 같이 하고 있는 부모와 교사, 학교, 유치원 교사들이 가장 좋은 강사고 또 가장 좋은 교육 장소는 또 가정과 학교, 유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박물관이지만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해야겠지만 그 부모들 항상 늘 곁에서 끌어줄 수 있는 부모들과 선생님들에게는 또 어떤 교육을 해야 되고 이 전시 관람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